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19년도 1회 제1과목 직업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푸시고 답을 맞춘 다음에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암기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께서 이론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 먼저 푸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이 직업 상담사 시험은요, 절대평가 시험이에요. 꽈락 없이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따로 이론 필요 없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해설 강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공무원 시험 같은 상대평가 시험이라면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을 탄탄하게 쌓고 문제를 푸는 게 정석이지만 직업 상담사 시험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어요. 1차 시험은 최소 75% 이상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요. 2차 시험 역시 최소 65% 이상 기출문제에서 출제되니까 합격하시는데 무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은 빨리 보고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최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제 말씀대로 반드시 문제 위주로 이렇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1번 수퍼가 제시한 흥미사전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수퍼가 제시한 흥미사전 기법은 표조조라고 했었죠.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그래서 표조조예요. 요거 아시면 답 이렇게 2번으로 딱 나오고요. 매번 틀린 답으로 이렇게 선호된 흥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번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보딘이 제시한 진단 범주가 아닌 것은 보딘이요 의정 자직학 이거죠. 보딘의 진단 범주 심리적 원인 다른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의정 자직하기 때문에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 갈등 다른 말로 자아 갈등은 내적 갈등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그리고 확신 부족 이렇게 의정자직학 나와요. 4번이 개인적 흥미라는 거 없어요. 3번 내담자가 빈 의자를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실제 앉아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치료 기법을 사용하는 상담 이론은 무엇이냐? 이 기법을 우리는 빈 의자 기법이라고 하고요. 빈 의자 기법은 형태주의 상담 즉 게슈탈트 상담의 대표적인 상담 기법이에요. 그래서 1번이 해당되어지네요. 그 외에 꿰뚫어 보기에 보면 형태주의 상담 기법, 게슈탈트 상담 기법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꿈작업, 빈 의자 기법, 과장하기 이 대표적인 3개 있고요. 그 외에도 욕구와 감정의 자각, 신체 자각, 환경 자각, 언어 자각, 역전 기법, 감정의 머무르기, 역할 연기, 자기 부분들과의 대화 이런 등등이 있다는 사실이요. 4번 사회인지적 직업 상담 이론의 기본이 되는 반두라의 상호 결정론의 3가지 요인이 아닌 것은 반두라의 상호적 결정론 3가지 하면 1번에 나와 있는 개인과 신체적 속성 그리고 3번의 외부 환경 4번의 외형적 행동 이것이 반두라의 상호적 결정론 3가지 요인이에요. 2번에 모범이 되는 모델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 외에도 꿰뚫어 보기에 보면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진로 이론의 3가지 중심 변인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 해서 자결계라고 했었고요.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 상태와 반응해서 성대사생 이렇게 배웠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호적 결정론을 다른 말로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의 변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개인과 신체적 속성, 외부 환경 요인, 외형적 행동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3가지 영역 모형이 있는데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4번에 꿰뚫어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철저하게 숙지하셔야지 1차 시험은 물론이고 2차 시험에도 자주 출제됐던 것이에요.
5번 직업 상담의 초기 면담을 마친 후에 상담사가 면담을 정리하기 위해 검토해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좀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뭐 정확한 지식 내용 몰라도 맨 땅에 헤딩해도 4번이요. 초기 면담인데요. 초기 면담부터 직업을 추천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6번 상담의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한 상담은 원래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 사항이래요. 이 비밀 보장 원칙의 예외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이 틀렸어요. 상담사가 내담자의 정보를 학문적 목적에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이거 비밀 보장 예외 원칙 아니고요. 비밀 보장 원칙의 예외 사항은 내담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또는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 내담자가 아동을 학대한다거나 그 아동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비밀 보장 예외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죠. 상담사가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되고요. 7번 행동주의 상담의 모델링 기법 모델링이라고 간단히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내담자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에요.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 내담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인데 이 모델링 기법이요. 5가지가 있는데요. 교수, 다른 말로 해서 가르치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촉진, 촉발하기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하기, 불안 감소, 그 다음에 억제하기, 다시 한번 교수, 촉진, 동기부여하기, 불안 감소, 억제 해서 교촉, 동부력 이렇게 한단 말이죠. 1번에 적응적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칠 수 있다. 이게 교수예요. 교수 또는 가르치기. 2번에 적응적 행동을 실제로 행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벌써 여기가 촉진이겠죠. 또는 촉발하기 이렇게 되고요. 3번에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는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불안 감소예요.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는 어떤 이 사람을 관찰함으로써 내담자의 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4번 문제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둔감화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둔감화에 체계적 둔감화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1, 2, 3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8번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 중 부적응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은 첫 번째 적응성 이렇게 나눠지고요. 적응성 그리고 두 번째가 결정성이에요. 결정성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현실성 또는 비현실성이라고도 해요. 비현실성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 세분에 보면 적응성은 적응하느냐 다시 말해서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느냐 이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결정성에 대해서는 다재다능형이냐 그러니까 이 다재다능이니까 재능이 너무 많아서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 이렇게 다재다능형이고요. 그리고 우유부단형이에요. 흥미나 이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는 상관없이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현실성에 대해서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죠. 비현실형이냐, 비현실형이냐, 불충족형이냐,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강화평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크라이티스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과 우리 그전에 윌리엄슨의 직업 문제 선택 유형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두 번째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 부족, 세 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네 번째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구분해 주시고, 좀 전에 했었던 우리 보딘요 직업 문제 진단 범주라고 해서 의정 자직화, 의존성, 정보 부족, 자아 갈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그리고 확신 부족, 요 세 학자들의 분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적응형이니까 흥미와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는 경우, 이게 바로 부적응형이에요.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딱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9번 파슨스가 제안한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4번 좋은데 3번이 틀렸어요. 특성 1안 숨어있는 특징이나 원인이 아니라 기술적인 범주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트라이온과 아나스타시라고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10번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진로 양식 면접에서 선호하는 직무와 근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1번이에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교과목이 무엇이었나요? 이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교과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선호하는 직무와 근로 환경을 파악한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거는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3번에 어떤 사람의 삶을 따라서 살고 싶은가요? 이상적인 자아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명언이나 좌우명이 있나요? 라는 얘기는 인생의 좌우명을 파악한다 라는 측면에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11번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이냐? 1번, 2번, 3번은 좋은데요. 4번이요. 개인의 진로 혹은 직업 결정에 대한 상담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여기까지 좋죠? 자칫 의사 결정에 대한 훈련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것이 틀렸어요. 의사 결정에 대한 훈련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가 아니라 의사 결정에 이런 능력에 관한 이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함되어야 해요.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틀렸네요. 12번 내담자가 수집한 직업 목록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할 때 상담사의 개입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 상식적인 것이죠. 3번 틀렸죠. 내담자가 그 직업을 시도해 본 후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개입한다? 재빨리 개입해야죠.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내담자로 하여금 그냥 뭐 속된 말로 개 고생시킨 다음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13번 상담사의 요건 중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급적 결함이 없는 성격을 갖춘 자에 대한 사례가 가장 거리가 먼 거. 이것도 상식이죠. 지나칠 정도의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냥 문제 그냥 점수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건. 13번 직업 상담의 기법 중 비치시적 상담 규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면, 지시적 상담 규칙은요, 특성 요인 상담 이론에서처럼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말 그대로 지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지시적이라는 얘기는 내담자 중심 위주로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1번에 상담자는 내담자와 논쟁해서는 안 된다. 왜? 내담자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2번에 상담사는 내담자의 질문 또는 이야기, 아무리 비지시적 상담 규칙이라고는 하지만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질문이나 이야기해서 안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럼 뭐 상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3번에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어떤 종류의 권위도 가시해서는 안 된다. 비지시적 상담 규칙이니까요. 4번에 상담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그러나
지적으로는 비판적인 태도로 내담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내담자 중심 비지시적 상담 규칙,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담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담 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비합리적인 사고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내담자의 모든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경험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상담이에요. 그래서 1번 단편적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16번. 생애 주기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시사점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이것도 상식이죠. 한번 얻은 정보는, 직업 정보는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아니에요. 최신성이 있어야 돼요. 그때그때 변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17번. 진로 시간 전망을 측정하는 원형 검사에서 시간 차원의 사건의 강도와 확장의 원리를 기초로 수행되는 차원을 우리는 변별성이라고 해요. 진로 시간, 이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는 방향성, 그리고 변별성, 통합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시간 차원 내 사건의 강도와 확정의 원리를 기초로 수행되는 차원, 변별성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워두시길 바래요. 꿰뚫어 보기에 보면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이라고 해서 8개 나와 있죠.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게 방향성이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3개,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게 변별성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해, 계획 기술을 연습시키기 위해, 진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게 바로 통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미, 미개목, 현계진, 다시 한번 미미, 미개목, 현계진 이렇게 외웠었던 것이죠. 18번. 초기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가 수행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에 초기부터 상담사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상담사의 개입 시기는 중기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19번. 상담 종결 단계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닌 거. 쭉 보시면 종결 끝맺음 단계예요. 3번 틀렸어요. 상담사와 내담자가 협력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상담 목표 설정, 이거는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종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는 것이에요. 20번. 다음 사례에서 면담 사정 시 사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내용은 가장 적합한 거. 중2 남학생인 내담자는 소극적 성격이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고, 학업도 게을리하고 있대요. 이 중2 남학생 내담자는요, 이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것이고요. 정신적인 건강 문제, 그리고 이 학업도 게을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내담자의 동기에 관한 이런 사정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강의들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